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바스커빌 가문의 개 11장 바위산 꼭대기의 사내. 지금까지 내 일기장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10월 18일까지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이때부터 이 이상한 사건은 끔찍한 결론을 향해 빠른 속도로 치닫기 시작했다. 이후 며칠 동안 벌어진 사건들은 내 기억 속에서 지울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남았기에 당시에 써둔 내용을 참고하지 않고도 모든 걸 말할 수 있다. 내가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한 다음 날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두 가지 사실 중 첫 번째는 쿰트레이트시에 사는 로라 라이언스 부인이 찰스 바스커빌 경에게 편지를 보내 그가 죽던 장소와 시간에 만날 약속을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황야에 숨어 지내는 사내는 산자락에 보이는 돌 움집에서 지낸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확보한 나는 이러고도 뭔가 더 알아내지 못한다면 내가 지력이나 용기가 모자라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날 밤에 모티머 박사가 헨리경과 늦게까지 카드놀이를 하는 바람에 나는 라이언스 부인에 관해 알아낸 사항을 헨리경에게 말할 기회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아침 식사를 하며 그에게 내가 알아낸 것을 말하고 함께 쿰트레이시로 가고 싶은지 물었다. 헨리경은 처음에는 아주 의욕적으로 함께 가겠다고 나섰지만 다시 잘 생각해 본 후에는 그와 나 모두 나 혼자 가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방문이 공식적인 모양새를 띨수록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줄어들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약간 불안하긴 했지만 헨리경을 혼자 남겨둔 채 새로운 조사를 위해 출발했다. 쿰트레이시에 도착한 나는 마부인 퍼킨스에게 말을 지키고 있으라고 말한 후 내가 만나러 온 여자를 찾아다녔다. 그녀가 사는 집을 찾아내는 일은 전혀 어렵지 않았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 그녀의 집은 매우 잘 꾸며져 있었다. 하녀가 나오더니 별 예의를 차리지도 않고 나를 맞았다.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에 레밍턴 타자기를 앞에 둔 여인이 한 명 보였다. 그녀는 환영한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벌떡 일어섰다. 하지만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다시 자리에 앉아 왜 자기를 찾아왔느냐고 물었다. 그녀를 처음 본 느낌은 대단히 아름답다는 것이었다. 눈과 머리칼은 모두 짙은 젓갈색이고 뺨에 주근깨가 많긴 했지만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다운 갈색 또는 노란색 장미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우아한 영분홍색으로 보였다. 다시 말하지만 아름답게 보인 것은 첫인상이었다. 다시 보니 흠이 보였다. 얼굴이 약간 이상했는데 표현이 약간 저속할지는 몰라도 눈빛이 좀 딱딱했고 입술이 왠지 좀 어설퍼 보여서 완벽한 아름다움을 해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나중에 든 생각이다. 그 당시에는 그저 눈앞에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고 그녀가 내게 왜 왔는지 묻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그 순간이 되어서야 나는 내 임무가 얼마나 미묘한 것인지 깨달았다. 영광스럽게도 아버님과 아는 사이입니다. 내가 말했다. 어색하기 짝이 없는 말이었고 상대방도 드러내놓고 그렇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와 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빚진 것도 없고 아버지 친구가 내 친구도 아니에요. 돌아가신 바스커빌 경과 몇몇 분의 따뜻한 도움 없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만 가지고는 굶어 죽었을 거예요. 제가 여기 온 까닭은 돌아가신 찰스 바스커빌 경 때문입니다. 여자의 얼굴에 주근깨가 도드라지기 시작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녀는 타자기 자판 위로 손가락을 신경질적으로 움직이며 물었다. 그분을 알고 계시죠?
저는 이미 그분께 많은 은덕을 입었다고 말했어요. 제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많은 부분 그분이 제 불행한 상황을 관심 가져주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분과 연락을 주고받으셨나요? 여자는 분노가 번쩍이는 갈색 눈으로 재빨리 위로 올려다보았다. 그런 걸 물으시는 목적이 뭐죠? 그녀는 날카롭게 물었다. 공개적인 추문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이곳에서 미리 묻는 편이 낫거든요. 그녀는 침묵에 잠겼다. 얼굴은 여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개의치 않는다는 듯 도전적인 태도로 나를 쳐다보았다. 말씀드리죠. 뭘 물어보셨죠? 찰스경과 연락을 주고받으셨습니까? 그분의 자상함과 관대함에 감사드리려고 한두 번 편지를 쓰긴 했어요. 언제쯤 보냈는지 기억하시나요? 아니요. 만난 적은 있습니까? 네. 그분이 쿰트레이시에 왔을 때 한두 번 만났어요. 그분은 조용히 사시는 분이라 좋은 일도 남모르게 하세요. 하지만 별로 자주 만나지도 않고 자주 연락을 주고받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그분이 부인의 사정을 알고 도울 수 있었죠? 그녀는 어려운 질문에 준비라도 해둔 것처럼 대답했다. 제 슬픈 사정을 잘 아시는 신사분들이 몇 분 모여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 가운데 한 분이 스테이플턴 씨라고 찰스경의 이웃이자 가까운 친구였죠. 그분도 매우 친절한 분이었는데 찰스경은 그분을 통해 제 일을 알게 되셨어요. 나는 찰스 바스커빌 경이 여러 번 스테이플턴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좋은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 이 여자의 말은 나름대로 그럴듯하게 들렸다. 찰스경에게 만나달라고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나는 계속 물었다. 라이언스 부인은 다시 화가 나 얼굴이 벌개졌다. 정말 이상하기 짝이 없는 질문이군요. 죄송합니다, 부인. 하지만 대답을 들어야겠습니다. 그럼 대답하죠. 그런 적 없어요. 찰스경이 사망하던 날에 그런 편지를 안 보냈다고요? 여자의 얼굴은 홍조가 사라지더니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변했다. 마른 입술 사이로 네라는 소리를 낼 수도 없었는지 움직이는 입모양으로 간신히 대답을 알아볼 수 있었다. 기억이 잘 안 나는 모양이군요. 저는 부인께서 보낸 편지의 일부를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발, 제발 신사라면 이 편지를 태우세요. 그리고 10시에 쪽문으로 나와주세요. 라고 쓰셨죠. 여자는 거의 까무러칠 뻔했지만 엄청난 노력으로 간신히 정신을 챙겼다. 이 땅에는 신사라는 존재는 없나 보죠?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부인이 방금 찰스경을 두고 하신 말은 부당합니다. 그분은 분명히 편지를 태웠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불에 탄 편지도 읽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그래요. 제가 썼어요. 그녀는 소리를 지르더니 마구 말을 퍼붓기 시작했다. 내가 썼다고요. 왜 내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나는 부끄러워할 것이 없어요. 그분께 도움을 받고 싶었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만나달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늦은 시간을 골랐죠? 그분이 다음날 런던으로 가서 몇 달 동안 머물 예정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니까요. 저 역시 그곳에 일찍 가지 못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고요. 그럼 왜 집으로 찾아가지 않고 정원에서 보기로 했습니까? 그런 시간에 여자 혼자 사는 분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럼 거기 도착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가지 않았어요. 라이언스 부인,
정말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할 수 있어요. 절대로 가지 않았어요. 뭔가 일이 벌어져서 갈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일이었죠? 그건 개인적인 문제예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럼 찰스 경이 죽은 시간, 바로 그 장소에서 그분과 만나기로 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까? 사실이 그래요. 여러 번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했지만 그 상황에서 더는 진전이 없었다. 라이언스 부인, 나는 길고 결론이 나지 않는 대화를 마치고 일어서면서 말했다. 부인은 지금 아는 것을 남김없이 털어놓지 않음으로써 매우 큰 책임감을 떠안는 동시에 오해받기 쉬운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경찰을 불러 도움을 청하면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알게 될 겁니다. 만일 결백하다면 애초에 왜 그날 찰스 경에게 편지를 쓴 사실을 부인한 겁니까? 혹시라도 엉뚱한 결론이 나서 제가 추문에 연루되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럼 왜 그렇게 찰스 경에게 편지를 없애달라고 부탁을 했죠? 편지를 읽으셨다면 아실 텐데요. 편지를 전부 읽었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용 일부를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추문 부분만 말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편지는 불에 탔고 전체를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찰스 경이 죽던 날 받은 편지를 꼭 없애야 한다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그 문제는 매우 개인적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더욱 공개적인 조사를 피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 드리죠. 만약 제 불행한 이력을 들으셨다면 제가 경솔하게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그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혐오스러운 남편으로부터 끝없이 학대를 받으며 살았어요. 법은 그자의 편이었고 저는 그자와 억지로 다시 결합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매일 하고 살고 있었어요. 찰스경에게 그 편지를 썼을 때 저는 돈이 좀 있으면 다시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건 제게 모든 것이었어요. 마음의 평화, 행복, 자존심, 모든 것 말이에요. 저는 찰스경의 관대함을 알고 있었어요. 제 이야기를 직접 들으시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어떻게 가지 않게 된 건가요? 그 사이에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그럼 왜 찰스경에게 편지를 써서 설명하지 않은 겁니까? 다음 날 아침 신문에서 그분의 사망 소식을 보지 않았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자의 이야기는 앞뒤가 맞았다. 그리고 아무리 이런저런 질문을 해도 흔들림이 없었다. 이제는 그 비극이 벌어졌을 때쯤 그녀가 정말 남편을 상대로 이혼 수속을 밟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다. 라이언스 부인이 실제로는 파스커빌 저택에 갔으면서 가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곳까지 가려면 마차가 필요했을 것이고 쿰트레이스 시에 돌아오려면 새벽이 다 되었을 것이다. 그런 여행을 비밀로 할 수는 없다. 그러니 여자의 말은 진실이거나 최소한 일부는 진실일 가능성이 높았다. 나는 당황하고 낙담한 채 그곳을 떠났다. 다시 한번 막다른 골목과 부딪힌 느낌이었다. 내가 이곳에 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길마다 벽이 가로막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여자의 표정과 태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왠지 그녀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그렇게 얼굴이 창백해졌을까? 왜 항상 성을 내며 부인하다가 결국에 억지로 털어놓은 것일까? 비극적인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는 왜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었을까? 이 모든 질문의 답을 찾아내면 그녀는 내게 말한 것처럼
결백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당장 그 방향으로 더 진행할 수는 없었다. 우선 또 다른 단서가 있는 황야의 돌 움집 가운데로 돌아가야 했다. 그렇다고 다른 쪽 단서가 명확한 것도 아니었다. 돌아오는 길에 산을 넘을 때마다 원시인이 살던 흔적이 수없이 많은 것들을 보며 깨달았다. 베리모어가 유일하게 알려준 것은 누군지 모를 사내가 버려진 돌 움집에 머문다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런 유적지는 황야 전체에 걸쳐 수백 개나 흩어져 있었다. 결국 내 경험을 길잡이로 삼아야 했다. 왜냐하면 나는 사내가 검은 바위산 꼭대기에 서 있는 모습을 직접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곳을 수색의 중심으로 삼아야 했다. 그곳으로부터 시작해 황야의 모든 돌 움집을 뒤지며 찾아내야 했다. 만일 사내가 움집에 있다면 필요하면 권총을 사용해서라도 그의 입으로 대답을 들어야 했다. 그가 누구인지 또 왜 우리 뒤를 그렇게 오랫동안 쫓아다녔는지 말이다. 리전트가의 인파 속에서 용케 빠져나갔을지는 몰라도 황량한 황야 위라면 쉽지 않을 터였다. 생각과 달리 사내가 사는 움집을 찾아냈지만 아무도 없다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그 안에서 기다려야만 했다. 홈즈는 런던에서 그자를 놓쳤다. 내가 만일 스승도 잡지 못한 그자를 찾아낸다면 그야말로 대단한 수운이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동안 행운은 계속 우리를 비켜갔다. 하지만 이제 마침내 도움을 받게 되었다. 행운을 가져온 전령은 다름 아닌 프랭클랜드 씨였다. 수염이 하얗고 얼굴이 불그레한 그는 내가 마차로 달리던 넓은 도로와 붙어있는 자신의 정원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 있었다. 안녕하시오, 왓슨 박사. 그는 평소와 달리 기분 좋게 외쳤다. 말을 좀 쉬게 하고 들어와 포도주 한잔하며 나를 축하해 주셔야겠소. 자신의 딸을 그렇게 방치했다는 말을 듣고 나니 그와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마차와 퍼킨스를 먼저 집으로 보내고 싶었던지라 그의 제안이 좋은 기회로 여겨졌다. 나는 마차에서 내려 퍼킨스에게 저녁 먹기 전까지 걸어서 돌아간다는 말을 헨리경에게 전하도록 했다. 그러고 나서 프랭클랜드를 따라 그의 집 식당으로 들어갔다. 나에게는 대단한 날이었어, 박사. 인생에서 축하해야 할 날이요. 그는 연방 웃어대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것도 한꺼번에 두 가지를 해냈어. 나는 이곳 사람들에게 법은 법이고 법률에 호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 난 미들턴 영감의 정원을 똑바로 가로질러 다닐 수 있는 통행권을 받아냈어. 그것도 그자의 현관문에서 100m밖에 안 떨어진 곳에서 말이요. 어떻게 생각하시오? 난 잘난 놈들에게 제깟 것들이 일반인들을 멋대로 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줄 거야. 망할 놈들. 그리고 페르노시 마을 사람들이 소풍 장소로 쓰는 숲을 폐쇄시켰어. 그 짜증나는 놈들은 거기가 주인 없는 땅인 줄 아는 모양이더군. 아무데나 종인이 술병을 들고 개떼같이 달려드니 원. 두 사건 모두 결론이 났어. 모두 내 승리로 끝났단 말이요. 예전에 자기 땅에서 총을 쏜 조얼 몰랜드 경을 상대로 재판을 걸어 이긴 후 처음이야.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셨죠? 판례집을 찾아보시오, 박사. 읽을 만한 가치가 있을 거요. 여왕 좌 법원의 프랭클랜드 대 몰랜드 사건. 돈이 200파운드나 들었지만 결국 내가 이겼지. 그래서 이득이 있었나요? 전혀 없지. 없어. 그런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 나는 다만 사회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그러는 것뿐이요. 예를 들어 오늘 밤만 해도 페르머시 사람들은 분명히 내
허수아비를 만들어 태울 거야. 지난번에 그런 짓을 했을 때 난 경찰들에게 그자들이 그런 역겨운 짓거리를 했고 막아야 한다고 했지. 지금 우리 지역 경찰들은 수준이 창피할 지경이요. 내가 당연히 받을 보호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니 프랭클랜드 대 대영 제국의 소송은 그런 문제가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거요. 나를 그렇게 대한 걸 후회하는 날이 올 거라고 얘기했지. 거봐, 내 말은 이제 사실이 됐다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는 아주 잘난치 않은 표정을 지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이 알고 싶어 죽는 내용을 말해줄 수가 있거든. 하지만 아무리 빌어도 그 악당 같은 놈들을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소이다. 나는 그동안 어떻게 하면 그의 수다에서 벗어 달아날 수 있을까 계속 궁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말을 더 들어보고 싶어졌다. 늙은 장난꾸러기 같은 그가 사람들이 원하는 반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본 나는 관심을 보이면 분명히 털어놓던 이야기를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불법 침입건이겠죠? 나는 무관심한 듯 물었다. 이래. 그것보다는 훨씬 중요한 일이요. 황야로 달아난 죄수라면 어떻소? 나는 움찔하며 놀랐다. 설마 그자가 어디 있는지 안다는 건 아니시죠?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알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경찰이 그자를 잡을 수도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건 분명해요. 그자를 잡으려면 어디서 음식을 구하는지 살핀 다음 추적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소. 그는 진실에 가까이 접근해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렇겠죠. 하지만 그자가 황야 어느 곳에 있는지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내가 말했다. 심부름꾼이 음식을 가져가는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봤으니 알 수밖에. 베리모어를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졌다. 이 늙고 참견하기 좋아하는 심술쟁이에게 걸리면 심각한 일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이 내 마음에서 큰 짐을 덜어내 주었다. 어린아이가 녀석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알면 박사는 깜짝 놀랄 겁니다. 지붕에 있는 망원경으로 그 아이를 매일 본다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로 가는 아이가 만나는 사람이 탈옥수 말고 또 있겠소? 행운이 아닐 수 없었다. 나는 여전히 관심을 보여서는 안 되었다. 아이라니. 베리모어는 누군지 알지 못할 사내에게 아이가 음식을 가져다 준다고 했다. 탈옥수가 아닌 그자를 찾아간 아이를 프랭클랜드가 우연히 본 것이다. 만일 그가 알고 있는 정보만 받아낸다면 시간을 들여 뒤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하지만 아직은 의심과 무관심을 강력한 무기로 써야 할 듯했다. 아마 황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의 아들이 아비에게 먹을 것을 들고 가는 것이겠지요. 자기 말에 살짝 이의를 제기하자 늙은 독재자는 몸에 불이라도 붙은 것 같았다. 나를 도끼 어린 눈으로 바라보더니 화난 고양이처럼 회색 구렛나룻을 바짝 세웠다. 정말이라니까요. 그는 넓게 펼쳐진 황야를 손으로 가리켰다. 저기 멀리 검은 바위산이 보입니까? 자, 저기 가시나무 숲을 덮인 나지막한 산이 보이시오? 황야 전체에서 돌이 가장 많은 곳이라오. 저런 곳에서 양치기가 자리를 잡을 것 같소. 박사의 추측은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소리요. 나는 참을성 있게 잘 알지 못하고 말했다고 대답했다. 내가 굴복하자 그는 기분이 더 좋아져 이야기를 더 풀어놓았다.
내가 무슨 의견을 내놓으면 매우 믿을 만한 배경이 있다고 확신해도 줬어. 그 아이가 꾸러미를 갖고 가는 모습을 여러 번 반복해서 봤단 말이오. 매일, 어떤 때는 하루에 2번도 오가더군. 내가 잠시 기다리시오, 왓슨 박사. 내 눈이 이상한 건가? 아니면 지금 저쪽 산기슭에 뭐가 움직이는 게 맞는 건가? 몇 마일이나 떨어진 곳이었지만 둔탁한 녹색과 회색 경치 속에서 작고 짙은 점 하나가 움직이는 모습이 확연히 보였다. 이리 와요, 얼른. 프랭클랜드가 소리를 지르며 위층으로 올라갔다.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해 보란 말이오. 거창하게 생긴 망원경 하나가 삼각대 위에 자리 잡고 평평한 옥상에 놓여 있었다. 프랭클랜드는 눈을 가까이 들이대더니 만족한 듯 소리를 질렀다. 얼른 와요, 왓슨 박사. 빨리. 아이가 언덕을 넘어가겠소. 확실했다. 작은 소년 하나가 조그만 꾸러미를 어깨에 메고 천천히 언덕을 오르고 있었다. 아이가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순간적으로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누더기를 걸쳐 입은 모습이 보였다. 아이는 누가 뒤를 밟을까봐 두려운 듯 은밀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더니 언덕 너머로 사라졌다. 자, 내 말이 맞지 않소? 그렇군요. 뭔가 비밀 심부름을 하는 듯 보이는 아이네요. 무슨 심부름인진 말단 경관이라도 추측할 수 있을 것이오. 하지만 나는 입도 번긋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박사도 나처럼 비밀을 지켜주시오. 한마디도 안 돼요. 알겠소? 원하시는 대로 하죠. 경찰이 나를 대한 걸 생각하면 아주 괘씸해 죽겠단 말이오. 감히 생각하건대 프랭클랜드 대 대영제국 사건에서 진실이 쏟아져 나오면 지역 전체에서 붕괴하는 사람들이 속출할 겁니다. 어쨌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경찰을 도울 일은 없을 거예요. 그 녀석들은 악당 같은 놈들이 허수아비가 아니라 진짜로 나를 불태워 죽여도 눈썹 하나 까딱 안 했을 거라고. 가려는 건 아니겠죠. 영광스러운 오늘의 성과를 위해 나와 함께 술병을 비웁시다. 하지만 나는 거듭되는 그의 간청을 물리쳤고 이어 함께 걸어서 저택까지 가겠다는 것도 간신히 말렸다. 나는 프랭클랜드의 눈에 보이는 곳까지는 길을 벗어나지 않다가 이내 황야를 가로질러 소년이 사라졌던 돌투성이 지역으로 향했다. 모든 것이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행운이 가져다 준 기회를 힘이나 인내가 부족해서 날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마음먹었다. 내가 언덕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는 해가 이미 지고 있었다. 내 발 아래에 있는 비탈이 한쪽은 황금색 섞인 녹색으로 변했고 반대편은 회색 그늘이 졌다. 먼 지평선에 안개가 낮게 깔리고 그 위로 벨리버, 빅센 같은 산봉우리의 환상적인 자태가 드러났다. 넓게 펼쳐진 그곳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갈매기인지 마도요인지 모를 커다란 잿빛 새 한 마리가 파란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거대한 아치형의 하늘과 그 아래 깔린 불모지 사이에 살아있는 생명이라고는 나와 그 새뿐인 것 같았다. 메마른 풍경과 외로운 기분, 그리고 내 앞에 놓인 일의 다급함과 애매함이 가슴을 차갑게 때리는 듯했다. 소녀는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서 있는 곳 아래 언덕 사이로 오래된 돌 움집이 모여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비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지붕을 덮은 움집이 하나 있었다. 그걸 발견한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바로 의문의 사내가 숨은 은신처가 틀림이 없었다. 마침내 내 발이 그가 숨은 곳의 문턱을 밟은 것이다. 놈의 비밀은 내 손 안에 있었다. 앉아있는 나비를 향해 포충망을 치켜들고 다가가는 스테이플턴처럼 주의 깊게 걸으며 움집으로 접근했다. 그곳이 분명히 주거용으로 쓰인 사실을 확인한 나는 만족했다. 바위들 사이로 땅 위에 희미하게 남은 흔적을 따라가니 허물어진 바위들이 보였고 그 바위들의 틈이 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움집 안은 조용했다. 사내는 안에 숨어 있을 수도 있고 밖에 나가 돌아다니고 있을 수도 있었다. 가슴 설레는 모험에 온몸의 신경이 저릿저릿했다. 담배를 던져버리고 권총 손잡이를 단단히 붙잡은 다음 재빨리 문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내부는 비어 있었다. 하지만 내가 엉뚱한 곳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많이 보였다. 내가 찾던 사내가 사는 곳이 틀림없었다. 신석기 시대 사람이 누워 잠들던 바로 그 바위 위에 비옷으로 싸둔 담요가 놓여 있었다. 허름한 난로 속에는 불을 피웠던 재가 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조리도구 몇 가지와 물이 절반쯤 찬 양동이 하나가 보였다. 빈 깡통이 잔뜩 있는 걸 보니 제법 오랫동안 이곳을 사용했던 듯 싶었다. 그리고 눈이 어두운 곳에 적응하자 구석에 작은 잔 하나와 절반쯤 남은 술병도 하나 보였다. 움집 가운데에는 식탁 역할을 하는 평평한 돌이 놓여 있고 그 위에는 조그만 꾸러미가 놓여 있었다. 내가 망원경으로 봤던 아이가 어깨에 메고 있던 것과 똑같았다. 그 안에는 빵 한 덩어리, 고기 통조림 하나, 그리고 절인 복숭아 통조림 2개가 들어 있었다. 꾸러미를 들여다보고 다시 내려놓는데 그 아래 놓였던 종이에 뭔가 쓰여 있는 것을 발견한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종이를 들고 아무렇게나 연필로 쓴 글씨를 읽었다. 왓슨 박사가 쿰 트레이시의 가슴. 잠시 종이를 든 채 서서 이 짧은 문장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했다. 의문의 사내가 뒤쫓고 있던 사람은 헨리경이 아니라 나였던 것이다. 그는 직접 내 뒤를 밟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 그 소년이었을 수도 있다. 미행한 것이다. 그리고 이 종이는 바로 그 보고서였다. 아마도 내가 이 황야에 온 이후 움직일 때마다 미행하고 보고한 것 같았다. 늘 보이지 않는 기운이 느껴지고 매우 정확한 솜씨로 다루는 촘촘한 그물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곤 했다. 하지만 손길이 워낙 민첩해서 최후의 순간에야 자신이 그물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된 것이다. 보고서가 하나뿐일 일은 없었다. 나는 움집 안을 뒤지며 찾아보았다. 하지만 보고서와 비슷한 물건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곳에 숨어 사는 사내의 특징이나 의도를 드러낼 만한 아무런 표식도 발견하지 못했다. 스파르타식 습관이 들었는지 편안한 생활에는 별로 연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얼마 전 내린 거센 비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뻥 뚫린 지붕을 보니 얼마나 대단한 목적을 지녔기에 이 사내는 이토록 괴로운 상황을 견뎌낸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악의에 찬 적일까? 아니면 혹시 우리를 지키는 수호천사일까? 답을 알아낼 때까지는
움집을 떠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밖에서는 해가 낮게 지고 서쪽 하늘은 주홍색과 금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멀리 그린펜 지대의 중간에 있는 무릉덩이에 비친 석양이 붉은 반점들처럼 보였다. 바스커빌 저택의 탑 두 개가 보였고 그린펜 마을을 표시하는 연기가 멀리서 흐릿하게 올라가고 있었다. 그 두 곳 사이 언덕 너머에는 스테이플턴 남매가 사는 집이 있었다. 황금색 저녁 노을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달콤하고 부드럽고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런 장면을 보는 내 마음은 자연의 평화를 전혀 즐기지 못했다. 시간이 갈수록 자꾸 다가오는 사내와의 만남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한 감정에 가슴이 떨렸다. 나는 신경이 곤두섰지만 마음을 정했고 움집 안에 움푹 들어간 어두운 곳에 앉아 주인이 돌아오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신발에 달린 날카로운 장식이 돌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며 계속 울렸다. 나는 가장 어두운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주머니 안에 든 권총의 공이치기를 뒤로 당겼다. 상대방의 모습을 보기 전에는 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로 했다. 한참 동안 소리가 나지 않는 걸 보니 멈춰선 것 같았다. 다시 한번 발소리가 다가오더니 움집 입구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멋진 저녁이야. 친애 하는 왓슨 박사. 귀에 익숙한 목소리였다. 거기 있는 것보다 이리로 나오는 편이 훨씬 편할 텐데.